백승재 기자의 뉴스 라이브.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네. 자,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4년 만에 13조 원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계속 오르는데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오늘? 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가 47조 2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서 39%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근로소득세는 월급과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현 정부 들어서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근로소득세수가 급증한 요인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들고 있는데요.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 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150만 명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백승재 기자. 네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로자 수가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근로자들이 세금을 더 냅니까? 근로소득 세수가 증가했다는 말이 네네. 이게 국민 입장에서 지금 잘 이해가 가질 않는데 예. 정부의 말이 이게 사실인 겁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의 말이 맞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약 10명 중 4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정부 말대로 전체 근로자 수가 늘었다고 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상인 중산층,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가 늘었다고 보기가 좀 힘든 것입니다. 정부의 해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죠. 더구나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겠죠. 네, 현행 세대상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은 6%인데요. 과세 표준이 이보다 높은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 이하는 기본 세율이 6%보다 높은 15%입니다. 네. 예, 이렇게 과세 표준은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 취업자가 늘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말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죠. 그렇군요. 그나저나 정부가 지난해에 걷어들인 국세도 68조 원을 넘었다고 하던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2.4배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과 관련해 걷어들인 국세가 68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정확히 68조 1천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가 28조 1천억 원이었는데 4년 만에 자산세수가 2.4배 규모로 커졌는데요. 예.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로 36조 7천억 원, 상속증여세 15조 원, 종부세로 6조 1천억 원, 증권거래세 10조 3천억 원이 거쳤는데 이들 4개에 대한 세금이 1년 만에 47% 증가했습니다. 아니, 국세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영향이 컸습니다. 자산세수는 특히 2020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에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광풍 수준으로 활기를 띠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는 2017년보다 2.4배 늘었고요. 상속증여세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세금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커지면서 종부세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종부세수는 4년 사이 3.6배 증가했고요. 증권거래세도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참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큰데 그나저나 한국의 부동산 세금
이 부동산 세금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던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의 소득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 경제협력개발기조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 결과인데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비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자산세 비중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산거래세는 1위이고요. 여기서 상속증여세는 3위, 부동산 재산세 13위인데요. 이 모두를 합쳐 종합 1위입니다. 이어서 영국, 룩셈부르크, 캐나다 순으로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이 높았습니다. 예. 반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자산세 비중은 1.6%인데요.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OECD 평균의 6.5배입니다. 자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상에는 주식 같은 금융자산 등도 포함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이 부동산 재산세만 떼어놓고 봐도 우리나라 국민의 부담은 GDP 대비 1%를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OECD 2019년 통계를 인용해서 우리나라 재산세 비중이 외국보다 낮은 편이라고 홍보해왔지만 이번 2020년 통계가 공개되자 재산세 부담은 상위권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참 이게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